안녕하세요. 강의를 맡은 주식회사 고용 로보틱스 대표 이연태입니다. 오늘은 그 로봇, 사람, 꿈을 잇다라는 주제로 로봇의 발전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로봇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로봇이란 거는 이제 1921년 로썸스 로봇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이제 희곡에서 이제 카렐 차페크가 처음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로보터라는 어원이 그 강제 노역, 그러면 고된 일,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사람 일을 대신하는 기계 장치를 맨 처음 이제 소설에서 쓰면서 로봇이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게 돼요. 이제 1961년에 유니메이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조셉 엥겔버그라는 분이 포드 자동차에 자동차 공장에 사용될 산업용 로봇을 만들면서 로봇의 시작이 되게 돼요. 이때 그 산업용 로봇들은 단순하게 프로그래밍 된 연속된 동작을 하면서 물건을 이송하는, 옆으로 이동하는 이제 이런 역할만 하게 됐었어요. 현대 와서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면서 분류를 좀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전문 서비스 로봇,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서비스 로봇, 그리고 마지막 산업용 로봇,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그 단어들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지능형 로봇들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분류를 기존의 그 세 개 분류 외에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범위의 그 카테고리가 나오게 돼요. 이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영리적인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첨단 휴머노이드가 나와요. 휴머노이드라는 말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휴먼과 이제 오이드, 뭐뭐와 같은이라는 이제 접두사가 붙어서 휴머노이드 하면 사람과 같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로봇 과학자들이든 뭐 다양한 회사들이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보면 돼요. 조금 세분화 시켜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안내 로봇 종류들이에요. 뭐 안내, 홍보 이런 로봇들인데,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는 좀 귀엽게 생긴 로봇 있죠.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다리라고 하는 로봇이에요. 이 다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동차 영업점에서 새로 나온 자동차들을 홍보하고 그 온 손님들에게 영업적인 활동 및 판매에 대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자동차 판매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문 서비스 로봇 중에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당이라던가 호텔 같은 데서 주문을 받고 내가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이제 이런 로봇이에요. 이 딜리플레이트 시리즈는 여러분도 잘 아는 배달의 민족에서 만든 로봇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서빙 로봇들이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큰 대학병원에 만약에 가면은 이런 로봇을 만날 수가 있어요. 통칭해서 의료용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재활, 수술을 하고 난 환자들이 팔, 다리의 관절이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잘 안 움직이죠. 이거를 정상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 로봇,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뭐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을 퇴치할 수 있는 곰팡이균,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퇴치하는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개인 서비스 로봇이에요. 개인 서비스 로봇은 전문 서비스 로봇과 달리 비영리, 즉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로봇을 가지고 생활의 편리라던가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로봇들을 갖다가 우리가 개인 서비스 로봇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건 청소 로봇이에요. 이 청소 로봇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람 대신 밑에 브러쉬가 있고 모터를 통해서 먼지를 흡입하는, 그 다음에 구동장치가 있어서 집에 사람 대신 먼지를 흡입을 하는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이제 수행하는 로봇이겠죠. 왼쪽에 이제 뭐 LG의 그 코드 제로라는 제품이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청소 로봇은 제일 많이 알려지게 되고 많이 판매가 됐어요. 왜냐면 사람이 구매하기 제일 쉬운, 기능이 부여되고 가격대가 형성된 제품군이 청소 로봇이기 때문에 청소 로봇이 제일 많이 판매가 됐어요. 청소 로봇의 제일 비싼 부품은 충전지예요. 배터리. 청소 로봇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말 그대로 청소죠. 모터를 돌리고 흡입을 하고 흡입된 먼지를 포켓에 모아서 버리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선으로 움직이는 이 조그만 소형의 로봇이 1시간 가까이 청소를 하면서, 그리고 흡입력이 좋아야지 먼지가 흡입되겠죠. 자기 몸체도 움직여야 되고 모터를 돌려서 흡입을 해서 먼지를 빨아들여야 되니까 엄청난 고성능의, 그 다음에 아주 극소형의 모터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고성능의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완견 로봇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니의 아이보를 이렇게 해놨는데, 통칭해서 돌봄 애완 로봇이라고 하죠. 동물 형태의 강아지나 고양이 형태의 로봇도 있지만, 저 효도리처럼 인형 형태의 타입도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제조업용 로봇이에요. 이 제조업용 로봇들은 옛날에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동차 공장에서 단순하게 부품을 옮기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건물을 짓는 로봇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조업용 로봇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금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이제 쿠카와 유니버셜의 두 개의 로봇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왼쪽이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이제 통칭을 해요. 이 로봇팔처럼 생긴 끝단에 손의 역할을 하는 걸 엔드 이펙터라고 해요. 이제 그 엔드 이펙터에 어떤 것을 다느냐, 어떤 손을 다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제조 공장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집짓기 공장에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방금 설명한 거를 보도록 하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 현대 로보틱스에서 만든 산업용 로봇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던 팔 끝 부분을 좀 잘 봐주세요. 손, 즉 사람의 손에 해당하는 부분에 특이한 것이 달려있죠. 보면은 그걸 엔드 이펙터라고 하는데 저기에 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해야 되는 업무에 맞게끔 특수 손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는 게 이제 여러분들 협동 로봇이에요. 아까랑 분위기가 틀리죠. 아까는 커다란 그 덩치 로봇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저렇게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로봇이 동작을 멈춰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해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능형 로봇이라는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 지능형 로봇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범주를 다 포함하기도 해요. 협동 로봇이 산업용 로봇에 지능이 부여되면 협동 로봇 쪽으로 가게 된다고 봐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는 거는 자동차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왼쪽에 보는 게 유명한 이제 테슬라의 전기자동차죠. 이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보면은 모든 제어 시스템이 다 로봇처럼 안에 특수 컴퓨터가 붙어 있어요. 통칭해서 제어부라고 하는데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 제어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센서에 의한 동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이런 지능형 로봇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배달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그 택배 아저씨들이 물건을 배송을 하죠. 아니면은 배달의 민족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을 해요. 이것들을 갖다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들이 배달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 핫하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자, 왼쪽에 딜리 같은 이런 배송 로봇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문을 한 짜장면, 짬뽕 이런 것들, 다른 음식들도 여러분 집 앞까지 배송을 해줘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체 모방 기술. 아까 우리가 사람처럼 생긴 걸 휴머노이드라고 했죠. 이제 다양한 동물, 그 다음에 곤충들을 심지어는 식물을 따라서 만드는 로봇들도 있어요. 왜 이런 걸 만들까요?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우리가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똑같이 모방하고 싶고 똑같이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자연환경에 있는 다양한 로봇들, 지금 왼쪽에 보면 바이오닉 캥거루라고 있는데 이제 좀 이따 동영상으로 보여줄 거예요. 캥거루도 있고 나비도 있고 개미도 있고 문어, 심지어는 뱀 로봇도 있고 다양한 로봇들이 만들어져요. 자, 나비 로봇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영상으로 이제 나비가 이제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한 50cm 정도 돼요. 진짜 나비처럼 움직이죠. 두 번째 지금 보는 거는 문어 로봇이에요. 마치 문어처럼 팔이 움직이죠. 흡착판이 있어서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게 흡착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어가 물체를 휘감듯이 휘감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는 건 이제 캥거루예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캥거루의 뒷다리의 그 추진력, 점핑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저 기계적인 역할, 그런 부분들도 캥거루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므로써 로봇이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지금 보이는 건 개미 로봇이에요. 왜 개미 로봇을 왜 만들었냐? 이 개미 로봇에 군집을 하는 여러 대의 개미 로봇들이 지금 물질을 협동해서 움직이죠. 저 네트워크 기술을 본따기 위해서 저 로봇을 만들었어요. 자,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로봇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우선 이제 시간적인 관계로 이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마무리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로봇에 대한 꿈을 갖고
그리고 언제나 상상을 하면서 그거를 내가 상상했던 것들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여러분도 먼 미래에 정말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로봇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